조사 과정에서 어떤 적법 절차를 더욱더 보장받을 수가 있고, 증거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어떤 사실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서의 어떤 강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꼭 적용을 받아야 하는 행정조사 기본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그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7일 전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를 멸실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일날도 현장에서 곧바로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는 것을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원칙은 사문화되어 있고 예외가 일반 원칙인 것처럼 당일날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에 임할 때는 조사 요원들이 반드시 본인들이 현지조사 권한이 있다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신분증으로 가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대로 적법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를 할 때에 반드시 해가 뜬 이후 또는 해가 지기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또 예외가 있는데요.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물론 야간 조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증거를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야간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해가 지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득이하게 해가 진 이후에 해야 할 때는 조사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은 중복조사의 제한인데요. 요양기관이 이미 행정조사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또다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중복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 행정조사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또 예외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새로운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을 때에는 여전히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복조사가 지적이 된다면 관련 관공서에서는 재판부에 이게 왜 중복조사가 위법하지 않은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영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증거 자료를 삼기 위해서, 위법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조사 요원들이 우리 기관에 물건을 영치를 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조사 대상자나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입회하에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조사 요원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관장에게 조사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지 조사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통지 없이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할 기회를 주고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요양기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현조사를 나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을 때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입회하에 현조사를 받으셔야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적법 절차를 더욱더 보장받을 수가 있고 향후 소송으로 가든지 행정심판으로 가든지 할 때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증거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어떤 사실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서의 어떤 강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